첫 번째 항목은요. 윤장현 미스터리입니다. 저도 진짜 뉴스를 보면 볼수록 미스터리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번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채용비리 피해자로 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사기꾼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겼다 이 얘기였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 사기꾼이 금품 요구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취업까지 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사기꾼 김 씨의 아들 30세 조모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광주시 산하기관에 이제 7개월간 근무를 했다고 그러고 28살인 딸도 한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찰은 윤장현 전 시장의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걸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는 그 전화 문자를 보낸 여성 사기꾼을 권양숙 여사인 걸로 정말 믿고 돈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권양숙 여사의 자녀가 아닌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사기꾼 김모 씨가 자기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혼외자라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혼외자들이 광주에 살고 있는데 좀 사는 게 어려우니까 취업을 부탁한다 이러면서 접근을 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전화로는 권양숙 전 여사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직접 광주시장실을 찾아가서는 이 혼외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인 2역을 했다고까지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윤장현 전 시장이 채용에 개입한 게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행태들에 이제 넘어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걸 좀 감안해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 뭐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지방선거에서의 경선 문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천 경선 그거.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를 놓고 경선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유력했던 인사가 지금의 이용섭 광주시장입니다. 이용섭 시장 그 전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심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장현 전 시장은 소위 이제 안철수계였다는 것이죠. 이게 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던 시절만 해도 안철수 전 의원 쪽에 진보적인 인사들이 좀 결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광주에서 그 흐름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가 윤장현 전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는 합류를 안 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선 판도가 이렇게 되니까 윤장현 전 시장은 재선 출마를 안 할 거다 이렇게들 봤던 것이죠. 그런데 또 재선 출마를 강행하더니 일주일 만에 사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측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아주 지나치게 오버했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이게 이 4억 5천을 그냥 줬다든지 또 위험을 감수하고 채용에 개입했다든지 이런 의혹을 좀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동안은 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한 사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대목을 검찰이 수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전망들을 했는데요. 이번에 좀 채용 비리의 피의자가 돼서 지금 이제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해서 이 대목도 좀 살펴볼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장현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윤장현 전 시장이 또 이제 조선대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안과의 의원을 이제 운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네팔에서 이 진행된 의료봉사 활동 일정에 이제 참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 이제 관련 사진들도 쭉 보도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다른 의료봉사단에 있는 사람들은 귀국을 했는데 윤장현 전 시장은 현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귀국해야죠. 그렇죠. 이 지난번에 검찰이 좀 피해자로서 이제 소환을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출석을 안 했었는데요. 지금 또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준 4억 5천 중에 은행 대출 3억 5천을 제외한 나머지 1억의 출처 여기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이제 추가로 보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성실하게 이런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잘못이 있다면 또 책임을 좀 적극적으로 지는 게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요. 김무성 대 서청원입니다. 왜요? 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주장을 하고 서청원 의원이 이런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 안팎이 좀 시끌시끌한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결의안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달 29일에 서울 시내 모처에서 김무성 권성동 의원하고 홍문종 윤상현 의원 거기다가 최근 유튜브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 이런 이제 이른바 보수 논객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무성 권성동 의원 등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를 사법당국에 좀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김무성, 권성동 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리 같이 했다는 홍문종, 윤상현 의원은 뭐 그렇지 않아도 워낙 친박계니까 다 공감대가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른바 반문 빅텐트를 좀 넓게 만들자 이런 결론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작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를 놓고 여기서 의견이 좀 부딪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딪혔대요? 홍문종 의원이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이 보수를 분열시키고 탄핵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김무성 의원은 탄핵은 사과할 일이 아니고 좀 미래를 위해서 그건 넘어가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홍문종 의원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가 쭉 보도가 되니까 여기에 서청원 의원까지 나서면서 이 새누리당 시절의 친박 비박 대결 구도가 다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서청원 의원은 지금 탈당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6월 달에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인 건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후한무치와 배신의 정치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당에 침을 뱉고 나간 사람들이 슬그머니 복당하더니 이제 와서 반문 빅텐트론을 얘기를 한다. 이보다 후한무치한 일이 어디 있느냐. 정치는 대도무문이고 정도를 걷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도무문 그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청원, 김무성 둘 다 상도 동계 맞네요.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민당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고 2007년에 둘 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김무성 의원이 좀 박 전 대통령하고 충돌했고 친이계로 돌아서면서 관계가 좀 악화됐습니다. 그다음에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기도 하고 또 총선 패배 책임론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지난 정부 내내 이제 친박과 비박의 좌장으로 서로 충돌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즉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나오면서 과거의 개파 구도가 다시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 미치겠죠? 그렇죠. 지금 원내대표 경선 김학용 대 나경원 구도라고들 하고 오늘도 유재종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포기하면서 사실상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김학용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김무성 의원의 대표이던 시절에 비서실장을 또 오래 맡은 인연이 있어서 여러 말 나오고 있죠. 아무튼 여전히 친박 비박 그 구도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